여러분은 정성껏 준비한 선물이 무시당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무리 잘해도 누군가와 배교당해 초라해지는 기분. 저는 그런 순간을 시아버지 칠순잔치에서 겪었습니다. 저는 올해 55세, 정미숙이라고 합니다. 시아버지 칠순에 제가 정성껏 준비한 100만 원. 그게 시댁 친척들 앞에서 망신의 이유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1년 후 시아버지가 통장을 정리하시다가 발견한 것 하나. 그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저는 30세에 결혼했습니다. 남편 김성우는 중소기업 대리였고 저는 어린이집 교사였어요. 우린 평범한 신혼부부였습니다. 시댁은 경기도의 작은 주택을 가진 중산층이었어요. 시아버지 김철수 씨는 은퇴하신 공무원이셨고 시어머니 방영희 씨는 전업주부셨습니다. 시누이가 2분 계셨어요. 큰 시누이 김민정은 대기업 과장과 결혼해서 서울에 살았고 작은 시누이 김민지는 의사 남편과 분당에 살았습니다. 아들, 딸 다 잘 됐어. 특히 딸들이 잘 돼서 다행이야. 시어머니는 자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반면 저희 부부는 늘 비교 대상이었습니다. 성훈이는 왜 아직도 대리야? 며형들은 벌써 부장인데. 미숙이는 어린이집 교사라며 수입이 얼마나 돼? 명절 때마다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저는 참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서러웠죠. 우리도 열심히 사는데 왜 자꾸 비교하실까? 결혼 5년 차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시댁에서는 손주라고 좋아하셨지만 역시 시누이들 자녀와 비교하셨어요. 민정이네 아들은 영어유치원 다니는데 너희는? 민지네 딸은 피아노 배우는데 너희는 뭐 시키니? 우리는 형편상, 형편? 그러기 돈을 좀 벌어야지. 매번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더 열심히 일했어요. 어린이집 야근도 하고 주말에는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아들 학원비를 냈죠. 하지만 시댁에서는 여전히 저희를 못 사는 집으로 봤어요. 명절 때 뭐 가져왔어? 과일이랑 한우 조금. 조금? 민정이는 백화점에서 50만 원어치 사왔는데. 항상 그랬습니다. 시간이 흘러 결혼 15년 차. 저는 45세, 남편은 47세가 되어 있었어요. 남편은 그새 과장으로 승진했고 저는 어린이집 원감이 됐습니다. 수입이 조금 늘었지만 여전히 시누이들보다는 못했어요. 그해 가을 시아버지 칠순이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칠순 크게 하셔야죠. 큰 시누이가 말했어요. 맞아요. 호텔에서 하면 어때요? 작은 시누이도 거들었죠. 호텔은 좀 비싸지 않아?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빠, 아버지 칠순인데 돈이 문제야? 우리가 좀 부담하면 되지. 그래, 오빠는 형편이 안 되니까 우리가 많이 낼게. 시누이들은 그렇게 정했어요. 결국 강남의 한 호텔에서 칠순잔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비용은 총 2천만 원. 시누이들이 각각 800만 원씩 내고 저희는 400만 원 내기로 했어요. 400만 원이면 우리한테는 큰 돈인데. 여보, 어쩔 수 없어. 아버지 칠순인데. 우리는 그동안 모아둔 돈을 털었습니다. 그리고 칠순잔치 날 시아버지께 드릴 용돈도 준비했어요. 얼마 드릴까? 100만 원 정도? 100만 원이면 괜찮을까? 그래도 우리 형편에 100만 원이면 많이 준비한 거야. 우리는 100만 원을 새 봉투에 넣었습니다. 칠순잔치 당일. 호텔 연회장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어요. 친척들과 시아버지 친구분들이 50명 정도 모였습니다. 아버지, 생신 축하드립니다. 시누이들이 먼저 선물을 드렸어요. 큰 시누이는 큰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이거 받으세요. 오, 고맙다. 얼마나 들었어? 시아버지가 봉투를 열어보셨어요. 안에는 5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500만 원이나? 민정아, 이렇게 많이? 괜찮아요, 아버지. 저희 형편 되니까요. 큰 시누이는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작은 시누이도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저도요. 민지야, 너도? 역시 500만 원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들 효자다 효자야.
시아버지는 환하게 웃으셨어요. 주변 친척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역시 딸들이 좋네요. 500만 원씩이나 드리다니 대단해요. 시누이들은 우쭐했어요. 그때 제 차례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꺼냈어요. 오, 그래. 성훈이네도 준비했구나. 시아버지가 봉투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열어보시더니 표정이 굳으셨어요. 100만 원? 네, 아버지. 저희 형편에. 성훈아.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네, 아버지. 네 누나들은 500만 원씩 줬는데 넌 100만 원이야? 아버지, 저희가 형편이... 형편? 형편이 안 되면 안 주던가. 이렇게 쪼잔하게 100만 원을 줘? 아버지. 순간 연회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시아버지는 화가 나신 것 같았어요. 내가 너희한테 뭘 바라겠어? 근데 이건 아니잖아. 누나들은 500만 원인데 넌 100만 원. 이게 아들이 할 짓이야? 아버지, 죄송합니다.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하면 뭐해? 이미 망신 다 당했는데. 시아버지는 100만 원 봉투를 테이블에 던지셨습니다. 친척들 다 보는 앞에서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무시하네. 100만 원을 주면서 용돈이라고 하네. 아버지, 그게 아니라. 됐어. 그냥 가져가. 나 그런 돈 필요 없어. 저는 눈물이 났어요. 우리가 얼마나 어렵게 모은 돈인데. 큰 시누이가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형님네도 나름 준비한 거겠죠. 준비? 이게 준비야? 누나들 500만 원이랑 비교도 안 되잖아. 형님 미안해요. 우리 형편이. 남편이 큰 시누이한테 말했어요. 오빠, 괜찮아요. 우리가 이해할게요. 하지만 큰 시누이 표정은 저희를 동정하는 얼굴이었어요. 작은 시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빠, 형편 어려우면 말씀하세요. 우리가 좀 도와줄게요. 고맙다. 저는 그 자리가 너무 창피했어요. 칠순잔치는 계속됐지만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말했어요. 미안해, 여보. 내가 돈을 더 벌었어야 했는데. 당신 잘못 아니에요. 아버지가 너무 하시는 것 같긴 해. 100만 원도 적은 돈 아닌데. 그냥 잊어요. 하지만 저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100만 원이 쪼잔한 돈일까? 우리가 그렇게 못 사는 건가? 며칠 후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미수가, 아버지가 너무 화내셨지? 네, 어머니. 아버지가 좀 실망하신 것 같아. 누나글은 500만 원씩 줬는데 너희는 100만 원이니까. 저희 형편이... 알아. 근데 아버지 입장도 이해해줘. 친족들 앞에서 창피하셨잖아. 네. 앞으론 돈 좀 많이 벌어. 그래야 아버지도 기뻐하시지.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어요. 저는 그날부터 결심했습니다. 시아버지한테 용돈을 드려야겠다. 몰래라도 드리자. 저는 그날부터 매달 제 월급에서 50만 원씩 떼어놨어요. 그리고 시아버지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입금자명은 정미숙이 아니라 익명으로 했어요. 시아버지가 아시면 또 뭐라고 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12개월 동안 600만 원을 보냈어요. 2년 차에도 계속 보냈습니다. 3년 차, 4년 차, 어느덧 10년이 흘렀어요. 저는 10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 총 6천만 원을 시아버지 계좌로 보냈습니다. 시아버지는 모르셨을 거예요. 익명으로 들어오는 돈이니까 아마 당첨금이나 차고송금으로 생각하셨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는 괜찮았어요. 제가 시아버지께 효도하는 방법이니까.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55세가 되었고 시아버지는 80세가 되셨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수가,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 병원에 와봐.
네, 지금 가겠습니다. 저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시아버지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으셨습니다. 혈압이 갑자기 올라서 쓰러지셨는데 곧 회복하셨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그래, 괜찮아. 며칠 후 시아버지는 퇴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쉬시던 중 통장 정리를 하기로 하셨대요. 이제 나이도 많고 정리할 건 정리해야지. 시아버지는 오래된 통장들을 꺼내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송금했던 통장이었어요. 이 통장은 뭐지? 10년 동안 안 본 것 같은데. 시아버지가 통장을 펼치셨습니다. 그리고 경악하셨대요. 뭐야 이게? 왜 그러세요, 여보?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이 통장에 돈이 6천만 원이나 들어있어? 6천만 원? 그래! 매달 50만 원씩 들어왔어! 10년 동안! 누가 보낸 거예요? 모르겠어. 입금자가 익명이라고. 시아버지는 전화를 하셨습니다. 여보세요? 이 계좌로 송금한 사람 이름 좀 알 수 있나요? 네, 고객님. 개인정보지만 본인 계좌니까 알려드릴게요. 누구예요? 정미숙 님이십니다. 정미숙? 시아버지는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보셨어요. 여보, 미숙이가 10년 동안 나한테 매달 50만 원씩 보냈대. 뭐라고요? 6천만 원이야, 6천만 원을. 시아버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습니다. 내가 미숙이한테 뭘 한 거야? 여보, 10년 전에 100만 원 준다고 망신 줬잖아. 친척들 앞에서 쪼잔하다고 했잖아. 근데 미숙이는 10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 몰래 보내줬어. 시아버지는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다음날 시아버지가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밀수가, 아버지? 어떻게? 밀수가, 이거. 시아버지는 통장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10년 동안 이렇게. 아버지가 아셨군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시아버지는 제 앞에 무릎을 꿇으셨어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내가 너한테 10년 전에 그렇게 망신을 줬는데 넌 10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 괜찮아요, 아버지.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나는 네가 쪼잔하다고 했어. 100만 원 준다고 창피하다고 했어. 아버지, 근데 넌 10년 동안 6천만 원을 몰래 보내줬어. 시아버지는 계속 우셨어요. 밀수가, 용서해줘. 아버지가 잘못했어. 아버지, 일어나세요. 괜찮아요. 아니야. 나는 네가 며느리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누나들만 자랑스럽고. 아버지, 근데 진짜 효자는 너였구나. 그날 시아버지는 한참을 우시다 가셨어요. 며칠 후 시댁에서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온 가족을 불러 모으신 거예요. 얘들아, 아빠가 할 말이 있다.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 시누이들이 물었습니다. 너희들 10년 전 내 칠순 기억하지? 네, 기억하죠. 그때 미숙이가 100만 원 줬다고 내가 뭐라고 했지? 쪼잔하다고 하셨죠. 그래, 나는 미숙이를 망신 줬어. 친척들 앞에서. 아버지, 그건... 근데 미숙이는 그 후로 10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 내 계좌로 보내줬어. 네? 시누이들이 놀랐어요. 총 6천만 원이야.
몰래, 아무도 모르게. 미숙 씨가요? 그래. 너희는 칠순 때 500만 원씩 줬지? 그것도 고마워. 근데 그 후로 준 적 있어? 그건 없지. 한 번도. 명절 때 10만 원, 20만 원 주는 게 전부였어. 시누이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미숙이는 10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50만 원씩 보내줬어. 몰래. 나는 미숙이한테 정말 미안해. 그래서 결정했어. 시아버지는 서류를 꺼내셨습니다. 이 집 미숙이한테 증여할 거야. 뭐라고요? 시누이들이 벌떡 일어났어요. 아버지,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 집 시가가 5억인데 미숙이한테 줄 거야.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아버지, 우리도 자식인데. 너희는 이미 다 잘 살잖아. 강남 분당에 집도 있고. 근데 미숙이네는 아직도 전세야. 그리고 미숙이가 나한테 준 6천만 원. 이것도 미숙이한테 돌려줄 거야. 아버지! 하지만 시아버지는 단호하셨습니다. 내 결정이야. 이제 늙었으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저는 시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집은 받을 수 없어요. 왜? 저는 그냥 아버지께 효도하고 싶어서 한 일이에요. 대가를 바라고 한 게 아니에요. 미숙아, 그리고 6천만 원도 돌려받지 않을게요. 그건 제가 아버지께 드린 마음이니까요. 미숙아, 너 정말... 시아버지는 또 우셨어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결국 집을 저희한테 주셨습니다. 증여세는 시아버지가 내셨어요. 미숙아,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누이들은 불만이 많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시아버지 결정이니까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온 친척들한테 말씀하셨습니다. 10년 전 내 칠순 때 미숙이가 100만 원 준다고 내가 망신 줬어. 근데 미숙이는 그 후로 10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 보내줬어. 나는 미숙이한테 정말 미안해. 친척들은 모두 저를 칭찬했어요. 며느리가 정말 효녀네요. 10년 동안 몰래 보내다니. 10년 전 저를 쪼잔하다고 했던 그 친척들이었습니다. 지금 저희는 시아버지가 주신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도 저희를 정말 아껴주세요. 미숙아, 고맙다. 너가 있어서 아빠가 든든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합니다. 시누이들과는 관계가 좀 어색하지만 그래도 명절 때는 만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겉으로 보이는 금액이 전부일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정성이 더 중요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 사연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사연도 언제든지 보내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